안녕하십니까. MBC 아이돌 데스크의 이찬원입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현재 상암 하늘 위로 수만 개의 별자리들이 떠 있다는 실시간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지구 종말이다 아니다, 한국판 오로라 현상이다 아니다, 수천억 대 드론 프로포즈다 등등 별자리에 대한 추측과 괴담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수만 개의 별자리 정체는 무엇인지 아이돌 데스크에서 취재해 보았습니다. 자, MZ세대를 쫓아가고 싶지만 현실은 DMZ세대, 비무장지대에 가까운 누룽지보다 더 구수함이 흐르는 기자입니다. 이찬원 기자. 날아가버린 저 푸른 같은 내. 예. 기자 이찬원 기자. 저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습니까? 마이크 켜져 있을 때는 노래 부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하늘에 수만 개의 별자리들이 등장해서 세상에 아주 난리가 났는데요. 이철원 기자가 지금 계신 곳은 우주관측센터입니까? 상암동의 MBC 구름다리입니다. 아니 어떻게 MBC 구름다리 거기에서만 밝힐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2월 20일이었죠. 하늘 위로 수만 개의 별자리들이 발견이 돼서 굉장한 화제를 모았는데요. 저 이찬원 기자가 아주 대대 빅사이즈의 특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것은 그게 무엇이죠? 별자리들이 아닌 풍등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자, 과거의 선조들께서 소원을 빌어서 하늘로 올려보냈다는 그 풍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3박 4일 동안 굉장히 어렵게 취재를 한 결과 그 풍등의 형태는 단 한 사람, 한 남성에게서 나타난 현상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박 특종을 물어오셨군요. 올해의 기자상 노릴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트로트계 프린스, 트로트계 왕자, 트로트계 꽃미남, 트로트계 키링남이라고 불리는 바로 가수 이찬원 씨였고요. 그리고 그 풍등의 형태는 이찬원 씨가 정규 앨범으로 활약하며 뿜어낸 이찬원 씨 뒤에 비치는 후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찬원 씨요? 자, 일단 컴백은 굉장히 환영할 일이긴 한데 후광이라니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아주 빼박 힌트, 빼지도 박지도 못할 정말 기가 막힌 증거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사 MBC 문화방송 사내에 잠입 취재를 해서 이찬원 씨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들,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 대기실에 그 관련자들이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TV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스타들을 보면 뭔가 빛이, 에너지가 확 느껴졌는데 후광이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기운이 확 펼치시는, 이 친구 잘 되겠다. 뭔가 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그 빛이 뒤에서 그냥 번쩍번쩍하게 좀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잘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이상으로 잘 되고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뿌듯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3박 4일 동안 잠입 취재까지 하면서 이찬원 씨를 둘러싼 후광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자, 이런 풍등의 형태가 보였던 그날은 바로 2월 20일 이찬원 씨의 정규 앨범 원이 발매되었던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그 타이틀곡의 제목이 우연히 풍등이라는 제목이라고 하는데요. 예능이면 예능, 노래면 노래, 본업인 가수일까지 너무나도 멋지게 하는 이찬원 씨 앞으로의 행보 진심으로 응원하겠고요. 올해의 기자상을 받는 그날까지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이찬원이었습니다. 네, 이찬원 기자 현장 잠입 취재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의 초대 인터뷰에는 특별한 분이 나와주셨는데요. 가수 이찬원 씨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분입니다. 이찬원 씨의 둘도 없는 절친께서 게스트로 나와주셨습니다. 썰룻! 안녕하세요. AB6IX의 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랑 전혀 톤이 안 맞네요. 네네.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평소에 이렇게 찬원이 하는 사이라고 들었는데 이찬원 씨가 1996년생 그리고 전웅 씨가 97년생으로 한 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찬원 씨보다 제가 또 선배거든요. 예. 그래서 말 놓으세요, 선배님 이렇게 하시길래 그런데 그분이 전달한 뜻은 그냥 이제 말을 편하게 하라는 거지 호칭까지 이렇게 야야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랑 찬원이랑 서로 이렇게 좋아가지고 정리를 한 건데 예. 앵커님이 왜 자꾸 끼어들이시는지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저도 이제 이찬원 씨를 잘 아는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건방지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요. 앵커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이찬원이랑 더 잘 알아요.
요게 이제 컨셉이 많이 혼란스럽네요. 네네. 그- 이찬원이 제가 더 친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앵커님은 아무것도 모르세요. 제가 그 건너 이렇게 얘기를 듣기로는 네네. 전웅 씨도 이찬원 씨에게 이렇게 같이 트로트를 한번 하자 하면서 그 트로트를 어떻게 부르냐, 그리고 심지어는 새벽 3시에 자꾸 시절 인연이라는 곡을 부르고서는 그 영상으로 저는 그러니까 시절 인연 노래를 너무 좋아합니다. 어우. 제가 너무 좋아하고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시절 인연을 부른 친구가 찬원이잖아요. 그 원곡자한테 이렇게 배울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야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찬원 씨가 분석하기로는 그게 케이팝 쪽보다는 트로트 쪽에 야망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찬원이가 아마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K-팝 아이돌 쪽 본업에 충실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트로트도 길은 있다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이찬원 씨 평소 성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네. 이찬원 씨의 평소 성격은 좀 어떻습니까? 이제 주위의 얘기가 듣기로는 미담이 굉장히 많은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평소에 굉장히 인품이 뛰어나고 배려심이 깊고 네네. 네, 상대방을 굉장히 집착합니다. 집착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우리 찬원이는 집착이 있어요. 예, 예. 집착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일주일에 저한테 네네. 한 3-4번 정도 전화를 해서 예, 예. 밥 먹자, 예, 예. 커피 마시자, 집에 와라. 친한 사이에 그 정도 전화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10번 전화할 왜 역정을 내시죠? 아니죠. 그 이찬원 씨가 10번 전화할 때 전웅 씨는 몇 번 전화하죠? 무섭다. 하지만 네네. 그 녹음 중이었고 예, 이제 예. 스케줄 중이었으면 당연히 못 받을 예, 예. 그게 있잖아요. 일전에 그 난 녹음 중이니까 조금 이따 연락할게 하고 3일 있다 연락한 적이 있는데 녹음을 70시간 했습니까? 침대였죠. 침대였죠. 네, 그때 침대였습니다. 찬원 씨는 전웅 씨가 많이 보고 싶어서 연락을 한 걸 텐데 좀 네네. 많이 서운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너무 많이 친한 사이일수록 네, 이렇게 간헐적으로 봐줘야 네, 예. 네네 그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찬원 씨에게 영상 편지 한번 띄우시죠. 찬원아, 내가 전화를 많이 못 받았지? 네네. 일부러 그런 거야. 근데 이제부터는 전화 잘 받을게. 밥 좀 사줘. 예, 예. 네네. 이찬원 씨가 밥은 잘 사주지 않습니까? 그럼요. 마음도 넓고 통장 잔고도 넓은 친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통장 장고는 네네. 자, 이렇게 이제 좀 빨리 코너를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벌써 끝났나요? 예, 끝났습니다. 끝났나요? 예, 예. 더 저 이상 아침 9시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저 아침 9시부터 정리를 했습니다. 아침 9시에 샵 갔다 왔는데 지금 예, 예. 이렇게 벌써 끝나는 건가요? 6시간 기다렸습니까? 네. 녹화 시간이 6분 걸렸습니다. 네. 어... 자, 이 코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렵네요. 오늘 출연해주신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뭐 찬원이 덕분에 이렇게 네네. 뉴스데스크에 이렇게 오게 됐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게 되어서 되게 기분 좋았고요. 사실은 정말 장난이 대부분이었고 서로 잘 챙겨주는 좋은 형 동생 사이입니다. 그럼요. 네, 지금까지 이찬원 씨의 절친이자 AB6IX의 전웅 씨와 함께 해본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돌 데스크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새로운 코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초대석 인터뷰에 이어 이번에도 아주 특별한 한 분을 힘들게 모셔왔는데요. K-팝의 전설이 되고 싶다면 이분의 손을 꼭 거쳐가야 합니다. K-팝 심리학의 전문가, 쏟아지는 러브콜 때문에 콜센터까지 따로 차린 오웅영 박사님이 아이돌 데스크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못된 아이돌은 없다. 안녕하세요. 금쪽 같은 내 아이돌 K-팝 전문가 오웅영입니다. 예, 박사님 일단 만나 뵙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웅영 박사님을 좀 이렇게 뵙고 있으니까 제가 굉장히 좀 친분이 있는 분이랑 좀 닮은 것 같습니다. AB6IX의 전웅 씨라고. 전웅 씨요? 예, 예. 찬원 씨랑도 친분이 있나 봐요. 예, 예, 있습니다. 웅 씨는 어떤가요? 전웅 씨는 네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오웅영 박사님 모시고 이제 오늘의 K-팝 리포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K-트로트 빌보드 점령 가능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트로트 열풍이 국내를 넘어서 이제 해외 시장까지 넓혀지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주 흥미로운 주제예요. 제가 앵커님께 역으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앵커님은 K-트로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저는 뭐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로서 또 트로트에 일가견이 없고 네네. 트로트를 잘 모르지만 트로트는 또 유일하게 슬픔을 기쁨으로 또 한을 흥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장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최소 서양권은 둘째치고 일단 동양권에서는 큰 사랑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네네네. 우리 앵커님은요. 네네.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계세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인간의 감정, 슬픔, 기쁨, 한과 흥. 이 감정들이 과연 동양권 사람들에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수 있죠. 아닙니다. 네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예. 트로트의 박자, 음파, 가사, 감정들을 분석해 봤을 때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굉장히 많이 분비되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 외 이찬원 씨가 부른 노래 진또배기 있지 않습니까? 진또배기 그런 창법은 이게 아닙니까? 이찬원 씨는 제가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예. 이찬원 씨 제가 아니시잖아요. 제가 원곡자 앵커 굉장히 친해요. 원곡자랑 친해요. 예. 저도 이찬원 씨랑 개인적으로 예. 친분이 있는데 예. 진또배기 이렇게 하셔야 네네. 옳은 창법입니다. 돼지 멱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찬원 씨가 딱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렇게 교수님께 배울 게 많은 것 같은데요. 네네. 이번에 또 이찬원 씨가 신곡을 냈습니다. 그럼요. 풍등이라는 곡을 발표를 했죠. 네네네. 네네. 어떠셨습니까? 정말 저는 가사가 한 편의 시를 보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혹시 한 소절 가능하실까요? 날아가버린 저 풍등 같은 내 사랑. 제가 지금도 드라이 리허설을 하고 왔어요. 그 이찬원 씨가요. 네네네. 네, 이찬원 씨가 지금도 카메라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예, 네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그 박사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 친구도 글로벌 진출, 세계 시장의 진출이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글로벌 진출 됩니다. 가능합니다. 됩니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저 굉장히 절친한 사람으로서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네네, 정말 이렇게. 좋습니다. 네네. 오늘 이야기해본 걸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트로트 빌보드 점령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내주셨고요. 게다가 또 트로트를 대표하는 가수인 이찬원 씨도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다라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오웅영 박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웅의 K-팝 리포트 코너도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웅영 박사님. 네네. 아이돌 데스크에 출연하신 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로트 우리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 오웅영도 건강한 K-팝 세계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원 친구도 관심 많이 부탁드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AB6IX의 자, 지금까지 오웅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는 문화방송 MBC 아이돌 데스크는 앞으로도 아이돌계의 소식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